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어제 이어서 방송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또 1700원 선을 좀 터치를 해줬거든요, 대한전선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1700원 선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 좋아요. 근데 지지선을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만약에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조금 비중을 줄이든 어떤 대응을 하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대응할 시점은 아니에요. 대신에 예외적인 거는 2,000원 이상 물리신 분들은 대응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대한전선이 그 한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 대한전선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공매도란 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원래 뭐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연필을 사더라도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쵸? 돈을 지불하고 사는데, 이 공매도는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물건을 우선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물건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도, 보통 이제 주식하면 매수 다음에 매도인데, 공매도는 반대예요. 매도한 다음에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없는 것을 파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거, 빌려서 이제 매도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갚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나 진짜 50만 원이 급한데 나 50만 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로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그 주가가 낮아졌을 때 요거를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는 거 파는데 개인이 어떻게 이겨? 그렇죠. 세력들은 사실 큰 금액 가지고 큰 금액을 빌리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 개인도 사실 공매도가 이제는 가능해요. 근데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 솔직히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음, 일단은 공매도가 대체적으로 요걸 보셔야 돼요. 거래량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옆을 보시면은 이 거래 대금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에서도 끝에 있어요. 끝에 잔고 금액을 봐주시면 돼요. 사실상 잔고 금액이 줄어들면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그리고 거래량하고 잔고 금액이 같이 줄어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대한전선이 사실 많이 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줄었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공매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는 이제 최장 60일 상한일이 있어요. 상한 기간도 아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마다 아무래도 상한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언제든 남겨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이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때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들긴 해가지고 일단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장이 안 열린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불확실성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금리 인상도 있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뭐 미국에서는 이제 FOMC 연준에서는 뭐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히 그게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불확실성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데, 미국장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문에 저번 주부터 이제 그 저번 주 금요일인가부터 장을 아마 운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 늦게 저녁 늦게 이제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나스닥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저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이 네옴시티 이거 한번 볼게요. 네옴시티. 그러니까 사실상 이 네옴시티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이슈를 불러올 수 있는 그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NFT 관련주로 스쳐 지나만 가도 상한가를 찍는 그런 뭔가 형태의 어떠한 이슈거리긴 해요. 근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거품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대한전선이 네옴시티 하면 굉장히 많이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네옴시티 관련주는 대한전선이 있다 이렇게 그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근데 정확한 거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많이 안 된 종목들은 이 네옴시티의 어떤 이슈 바람을 불고 오면 상한가 내지는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한전선은 우리가 조금 다른 시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은 대한전선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보다 무겁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식수가 7, 8억 주 가까이 있죠. 일단 7, 8억 주 가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매물대 벽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슈가 크게 대한전선에 터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이슈가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오르면서 같이 오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대한전선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옴시티는 네옴시티고 관련주로 엮인다 해도 대한전선 실적이 그게 반영이 결국에는 돼야지만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대한전선을 많이 좀 2년 정도의 방송을 좀 겪었는데, 애가 이슈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이런 게 맞물려서 이슈가 터지면 어마무시하게 크게 상승을 하긴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1년 전이죠. 호방그룹이 어쨌든 간에 인수해서 크게 오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한전선이 앞으로의 뭐 원전이라든지 뭐 네옴시티 뭐 등등등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요. 미국 수주고도 그렇고 이슈거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다림. 대한전선에 시간을 좀 주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큰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봐서 그렇습니다. 당장에 오르는 것만 봐서 그래. 대한전선 여기까지 오를 수 있는 애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요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뭐 요 정도까지는 못 올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애면 이때 거래량 터지고 이때 거래량 없잖아요. 사실상 지금 계속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계속 대한전선을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00원으로 3차 목표가를 세팅해 놓은 이유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어떠한 이제 대한전선의 모멘텀, 펀더멘탈 이런 거를 등등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요 정도의 내가 제 자신 이제 성북개미가 가치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2,500원 적어도 2,000원 아래로는 모아 가야지 2,500원 갔을 때 20% 수익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 물량을 모아 가면 20%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내가 익절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로 접근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고,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못 기다리실 것 같으면 대한전선이란 종목을 사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님 감사드리고요. 성희님도 감사드려요. 보슬비님 감사드리고, 군매님 감사합니다. 8881님 감사드리고요. 2023년에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뭐 정한 바는 없지만 제 2023년에 그래도 2,500원 제가 목표한 3차 목표가까지는 좀 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 맛집. 그렇죠. 공매도가 많은 편이긴 해요. 오공님, 윤금숙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대한민국이 가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치맥하시면서 축구 응원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